일단은 관계사 프린트 얼마나 잘 구성되는지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자. 관계대명사 또는 관계부사를 한 번에 묶어서 뭐라고 부른다? 관계사라고 부른다. 관계사는 기본적으로 어떤 단어 종류에 속하는 것인가요? 접속사입니다. 접속사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게 접속사였지? 단어와 단어, 구하고, 절과 절. 지금 설명한 단어, 구하고, 절과 절을 연결해 주는 것, 등 위, 접속사가 하는 역할이고요. 등 위에 반대 개념이 뭐가 있어? 종속 접속사가 있는데, 종속 접속사는 무엇과 무엇만 연결할 수 있다. 그렇죠. 절과 절. 최소한 동사가 있는 절의 형태들만 연결해 주는 게 절과 절을 연결하는 종속 접속사의 특징인데, 종속 접속사는 어떤 걸 연결하는지에 따라서 크게 종류가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 무슨 절을 연결하는 거? 명사절을 연결하는 종속 접속사가 있고요. 두 번째가 문장 전체의 주절의 특정 의미를 꾸며주면서 문장의 주요 성분에 포함이 되지 않는 부사, 절을 이끄는 종속 접속사가 있었고요. 세 번째가 뭐다? 명사 뒤에 명사에 대해서 의미를 이렇게 혼정시켜주는 명사 수식 역할을 하는 걸 우리는 무슨 절이라고 불렀다? 네, 형용사 절이라고 불렀죠. 그게 바로 뭐다? 우리가 오늘 배울 게 하가 되겠습니다. 지금 너무 엉망진창이라 깜짝 놀랐니? 익숙해질 거야. 형용사 절을 이끄는 종속 접속사가 바로 관계사입니다. 얘는 단어와 단어, 구와 구를 연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얘는 절과 절, 최소 동사, 구가 있는 형태를 연결해 주는 게 바로 종속 접속사 중에 하나의 형용사 절 역할을 하는 관계사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괜찮니, 얘들아? 그러면 기본적인 관계사는 어떤 모양새를 가지고 문장 안에 들어가 있냐면 앞에는 항상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한다? 꾸밈을 받는 명사. 관계사 앞에 있는 명사이기 때문에 이를 뭐라고 부른다? 선행사라고 부르게 됩니다. 선행사인 명사 뒤에서 종속 접속사인 관계사가 이렇게 한번 나와 있고 뒤에 주어 플러스 동사가 있는 절이 한 번에 묶여 있는 형태로 이렇게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이를 형용사 절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관계사는 종류가 몇 가지가 있다고 얘들아?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첫 번째가 뭐? 관계 대명사가 있고요. 두 번째가 뭐다? 네, 관계 부사가 있습니다. 그럼 일단 이름을 같이 풀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자. 관계 대명사는 절과 절을 연결시켜주는 관계사, 접속사의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무슨 역할을 하고 있을까? 그렇죠. 절과 절 두 가지 절 안에서 내용상 반복되고 있던 명사를 대신해주는 대명사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관계 대명사입니다. 반복되고 있던 명사가 두 번째 종속절에서 무슨 역할을 이었는지 따라서 관계 대명사의 격은 몇 가지가 존재한다. 세 가지가 존재합니다. 원래 있던 문장에서 주어 역할이었으면 주격 관계 대명사. 원래 있던 문장에서 목적어 역할이었으면 목적격 관계 대명사. 원래 있던 절 안에서 형용사 역할을 하고 있었으면 소유격 관계 대명사를 쓰면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방금 했던 주어나 목적어 등등은 문장을 이룬 주요 성분이다? 아니다. 주어, 목적어는 문장의 주요 성분이다? 아니다. 주요 성분이다. 없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데 관계 대명사는 그런 주어나 목적어를 대신하는 역할을 하면서 절을 이어주기 때문에 바꿔서 이야기하면 관계 대명사 뒤에 이어지는 절은 주어가 없거나 목적어 등이 없는 어떤 절이 나오게 된다? 불완전한 절, 문장 성분이 부족한 불완전한 절이 나오게 여기까지를 이렇게 여기에서 같이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관계 대명사는 두 개의 절 또는 문장을 이어주는 무슨 역할을 하면서 접속사 역할을 하면서 채워 넣으세요. 그러면서 앞에 있던 명사인 선행사를 대신하는 대명사 역할을 합니다. 관계대명사 입히는 절이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무슨 절이라고도 부른다?
형용사절이라고도 부른다. 관계대명사가 이끄는 절은 문장 이어진 종속절에서 뭐나 뭐가 없을 수 있다? 그렇죠. 또는 소유격 형용사가 없기 때문에 이런 절을 우리는 완전한 절이라고 부른다. 불완전한 절이라고 부른다. 불완전한 절이라고 부르게 이게 관계대명사의 개념입니다. 그럼 이제 뭐가 있는지 종류를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관계대명사의 종류는 반복되고 있다는 명사의 종류가 사람인지 사물 또는 동물인지 아니면 사람과 사물과 사람 같이 섞여 있는 따라서 종류가 구분되어지고요. 그리고 원래 있던 그 명사가 원래 있던 문장에서 무슨 역할이냐에 따라서 주격, 목적격, 소유격으로 분류되어집니다. 그럼 첫 번째 선행사의 명사가 사람이었을 때 주격이었으면 우리는 관계대명사를 무엇을 쓰면 된다라고 했었지? 목적격이면 사람인데요. 또는 who를 써도 괜찮죠. 다음에 소유격이면 뭘 쓰면 된다라고 했었지? who를 쓰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자기가 세워놓은 거 채점하세요. 다음에 이번엔 선행사가 즉 관계사 앞에 있는 명사의 종류가 사물 또는 동물이고 원래 있던 문장에서 주어 역할이었으면 뭘 쓰면 된다. 위치 쓸게요. 목적격이었으면 뭘 쓸까요? 위치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소유격이었으면 1번 뭘 쓰면 된다? 위치를 쓰면 되고요. 선행사가 사람이 아니라 사물 또는 동물인데 소유격 역할이었으면 한 가지 형태를 더 쓸 수 있습니다. 이거 바로 볼까? 어머 미안해. 여기가 위치가 아니라 후즈죠. 후즈 말고 하나를 더 쓸 수 있죠. 어디서도 괜찮을까? 보그 위치. 그리고 뒤에 꼭 뭐가 있어야 되더라? 명사를 한정시켜주는 정관사 더가 나와 있어야지. 됐어? 다음에 이번엔 선행사가 막 섞여 있어요. 사람과 동물이 같이 있거나 사람과 아니고 사람과 사물이 같이 있을 때. 이제 주격이었으면 뭘 쓰면 될까? 대실 쓰면 되고요. 목적격이었으면 무엇을 쓸까요? 대실 쓰면 되겠습니다. 소유격이면 어떻게 할까요? 네, 쓰지 못합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관계사 종류였습니다. 기본이라고 했으니까 뭔가 더 있다는 소리가 되겠죠. 사람이고 주격일 때 후 말고 또 쓸 수 있는 다른 게 뭐가 있더라? 네, 쓸 수 있죠. 다음에 선행사가 사물 또는 동물이고 주격일 때 역시 뭘 써도 괜찮다? 네, 써도 괜찮습니다. 목적격일 때 사람이면 후 또는 뭘 써도 괜찮다? that을 써도 괜찮고요. 사무일 때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that 써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뭘 쓰면 된다? that을 쓰면 된다. 그럼 이런 거 문제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웬만한 건 안 나와. 웬만하지 않은 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관계대명사 that을 쓰지 못하는 경우가 일단 표에서 확인되고 있죠. 언제 쓰면 안 된다? 1번 소유표를 옆에다가 살짝 쓸게. 밑에다가 관계대명사 that은 웬만하면 다 써도 되는데 예외적으로 that을 쓸 수 없는 경우가 문제로 나오게 되니까 이거는 꼭 기억을 하도록 할게요. 일단 무슨 기도 쓰면 안 된다고 얘들아? 1번 소유격 자리에 절대로 쓰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지금 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미리 먼저 외워놔야겠다.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패턴이 보일 때 이때 이 자리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들어가는 자리인데 이 자리에 that을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쉽게 말해서 전치사 뒷자리에 있는 목적격 자리일 때 that을 쓸 수 없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2번 경우였고요. 다음에 3번 내 글씨 너무 커가지고 살짝 밑으로 내릴게. 세 번째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언제 that을 쓰면 안 되냐면 관계대명사가 앞에 이렇게 콤마를 치고 난 다음에 이어지는 용법을 우리가 뭐라고 불렀다? 네,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이다 라고 불렀었는데 이 경우에 that을 쓰면은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이 세 가지 문제로 엄청 자주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을 하고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웬만하면 다 써두는 관계대명사 잘 쓰지 못하는 경우는 1번 성격일 때, 2번 검사 플러스 목적격 관계대명사 형태일 때 그 자리에 다시 쓰시면 안 되고요. 세 번째, 한마 뒤에 이어지는 계속적 용법의 자리는 절대로 뜻을 쓰시면 안 되겠습니다. 있어 얘들아? 여기까지 개념을 일단 기본 관계사만 가지고 연습을 해왔습니다. 그다음에 너무 연습만 개념을 하면 너무 그러니까 실제 문제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면서 관계대명사절로 이어지게 될 수 있는지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음? 아니요? 아, 봐주세요 여기 문장이 1번, C1번 The girl is my cousin. She's singing on the stage. 문장은 몇 개? 두 개. 두 문장에서 지금 내용상 반복되고 있던 명사를 각각 하나씩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문장에 뭐? her. 두 번째 문장에 뭐? she. 그러면 일반적으로 일반 명사가 선행사로 잡히게 됩니다. 그러면 선행사까지 쭉 다 써주고 그러면 지금은 어디까지 쓰면 되겠니까? 연결하면 걸까지만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선행사 뒤에 이어지는 게 관계 대명사 절이다 그랬으니까 여기 두 번째 문장에서 뭘 빼면 되겠어? she를 지워버리고 이 자리에 뭘 쓸까? she가 빠지면 뭐가 사라지는 거지? 주어. 걸은 사람, 동물, 사물. 사람. 그럼 사람이고 주격이니까 뭘 쓸까? 도를 써주시고요. 이제 어디를 쓸래? 주어를 뺐던 나머지 절을 쭉 마저 붙여주면 되겠죠? is singing on the stage 하고 끝내면 돼, 안 돼? 안 돼. 이제 관계사절 하나 끝난 거지? 남아있는 두 절 마무리 지어주세요. 말씀은 된다. is my cousin 하고 쓰시면 원래 있던 두 문장이 접속사였던 who를 이용해서 하나의 문장으로 고쳐지게 되었죠. 이 상태에서 구문 분석을 해볼게요. 전체 문장은 동사가 어디에 있다? 어떤 거? 1번, 2번. 2번이 전체 문장의 동사고 형성문이니까 전체 문장의 주어는 뭐다? 더커. 요거 하나가 주어란 소리겠죠? 그럼 주어랑 동사 사이에 있는 후부터 스테이지까지는 이렇게 뒤에서 주어에 누굴 꾸며주고 있다? 더를 꾸며주고 있다. 분석하면 뭐라고 분석하면 된다? am 형용사 절이라고 분석을 하면 된다. who를 볼래? who를 뺐더니 바로 뒤에 보이고 있는 단어가 뭐니? 이제승이는 동사만 보이고 있네. 일반적으로 동사가 뭐가 있어야 한다? 주어가 있어야 한다. 그러면 who는 무슨 격이었구나? 주격, 관계, 대명사였구나. 는 소리가 되겠죠. who가 빠지면 두 번째 이 중속절은 완전한 절이야? 불완전한 절이야? 불완전한 절이죠. 뭐가 없으니까? 주어가 없으니까. 아까 설명했던 게 다 이렇게 확인되어지고 있습니다. 됐어 얘들아? 그러면 지금 시간을 줄 테니까 2번, 3번, 4번에 밑에 여백에다 바로 풀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관계 사례 들으면서 지금 당장 연습을 해주시기 바랄게요. 안 보이죠? 지워드릴게요. 이렇게 친절하다. 2번, 3번, 4번 지금 한 5분 드리면 불러주세요. 이제 부르면 어떻게 되지? This is the ball. 다음에 잠깐만. it은 두 번째 문장에서 무슨 역할? 목적어 역할. 사라지면 목적어 빠져있는 형태가 되겠죠? 그리고 목적격이고 더 볼은 사문이었으니까 뭘 쓸까? which 또는 that을 쓰고 난 다음에 이제 남은 거 불러줘. I found it in my backyard. 이 자리 또 있으면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미 which와 that이 대신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제로 똑같은 게 나와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무슨격?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목적격이면 무엇을 할 수 있더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라지고 없어도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문제 3번. 왓슨 씨는 사슴 한 마리를 구해줬는데 사슴의 생명은 위험한 상태에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디어랑 두 번째 문장이 it가 지금 서로 반복되고 있죠. it는 무슨 격인가요? 소유격. 그럼 이제 불러주세요. 디어를 선행사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부르면 어떻게 되지?
Mr. Watson. 잠깐만요. saved. 비어까지 써주고 난 다음에 이제 뭐가 나와 있어야 돼? 어떤 거? 무슨 격 필요하다? 소유격 필요하죠? whose 나머지 불러주세요. Wife was in danger. 관계대명사가 소유격, 앞에 있던 선행사는 사람이 아닌 사물 또는 동물에 속하는 부여니까 쓰지 말고 뭘 써도 괜찮다. 오브 위치를 불러주세요. 그러면 Mr. Watson saved a deer 쓰고 난 다음에 of which 다음에 her life was in danger 하고 써주면 동물이 선행사가 있는 소유 관계대명사가 이렇게 두 가지 버전으로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됐어 얘들아 여기까지? 다음에 4번 앞에 있던 the thing과 두 번째 문장에 있던 the thing인데 편의상 두 번째 thing을 주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문장에 뭐가 사라지는 거지? 목적어. 그러면 이거 빠지면 목적격이 필요하겠네. 그러면 the thing은 사물이니까 뭘 쓰면 된다는 소리가 될까요? which나 can. 남아있는 종속절 분석해볼까? 선생님이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신 게 무엇인지 있다 없다? 없다. 뭐가 없어 얘들아? 목적어 빠져있는 불완전한 자부세 위치는 못관대 없구나. 못관대는 뭐 할 수 있다? 생략해도 괜찮다. 까지 됐으니까 이해했어요 얘들아? 그러면 다시 이어서 뭘 볼 거냐면 근데 이러지만 관계대명사 what을 마저 설명하고 관계부사 넘어가도록 할게요. 관계대명사 what은 일단 표를 먼저 완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관계대명사의 한 가지 종류이긴 하지만 일반 관계대명사와는 달리 이미 자체가 뭐를 가지고 있는 형태이다? 네, 선행사인 명사를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 줄여서 선관대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명사가 있으면 안 될까? 명사. 앞에 명사를 절대로 쓰시면 안 됩니다. 왜? 이미 가지고 있는 상태라고 보기 때문에. 일반적인 관계대명사와 달리 관계대명사 what이 이끄는 절은 문장 안에서 무슨 역할을 하게 되냐면 명사절로 쓰이게 됩니다. 명사처럼 쓰이는 주어와 동사가 있는 절. 그러면 명사가 하는 역할이 뭐였더라? 그렇죠.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 우리 한 가지 더 쓸게요. 전치사의 무슨 역할? 네, 목적어 역할을 할 수 있는 명사절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상관대 맛이 이끄는 절이 있습니다. 다시 퀴즈. 일반 관계 대명사는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미는 무슨 절이다? 형용사 절이다. 하지만 관계 대명사의 what은 무슨 역할을 하는 절이다? 명사 절의 역할을 하는 절이다. 예시를 잠깐 간단하게 들어보도록 할게요. I know. What 동윤 did last night 이런 문장이 있고요. I know the things which 동윤 did last night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두 번째 문장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나는 알고 있죠. 무엇을 알고 있죠? The things, 그것들을 알고 있지. 어떤 things인지 누가 설명해 주겠어? which라고 하는 관계 대명사가 이끄는 절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the things를 설명해 주고 있죠. which는 무슨 격? 목적격. 왜? 우윤이가 했는데 언제? 어젯밤에 무엇을 했는지 뒤에 있어 없어? 안 나와 있어. 뭐가 빠져 있죠? 목적어 빠져 있는 불완전한 절. 어떤 things인지 설명하는 거니까 여기는 am 형용사 절의 역할이었구나. 이게 우리가 배웠던 일반 관계 대명사 표현이었습니다. 근데 이걸 이렇게 살짝 바꿔서 보면 달라진 게 뭐지 얘들아? 뭐가 달라졌니? the things와 which가 한 번에 무엇으로 달라졌어? what이라는 상관대로 달라지게 되었죠. 이 상태에서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나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아는 게 뭐지 얘들아? what?
동윤 did last night. 동윤이가 했는데 언제 했지? 어제 밤에 했네요. what부터 마지막 last night까지가 전체 문장 안에서 무슨 역할? 목적어 역할. 목적어 역할이면 무슨 절이다? 1번 형용사절, 2번 명사절, 3번 부사절. 명사절. 와시 끄는 절이 지금 문장에서 동사노의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는 상태이구나. 그러면 분석을 해볼래, 얘들아? 와시 빠진 상태가 되면 앞에 뭐가 없어더라? 네, 노란 동사의 목적어 빠져버리게 되겠지. 그래 볼래? 동민이가 어젯밤에 했는데 쓴 게 무엇인지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안 나와 있네. 빠진 게 몇 개? 2개. 문장 성분이 앞에도 명사가 없고 뒤에도 목적어 빠져 있는 불완전한 구조가 되면 항상 못 쓰게 된다. what 이라는 상관대를 쓰게 됩니다. 일반 관계대명사가 이끄는 절은 관계대명사 앞에 있는 절은 완전한 절이야, 무조건 절이야. 완전한 절이고 종속절인 관계사 절만 문장 성분이 부족하게 되지만 와시 이끄는 절은 앞에도 불완전, 뒤에도 불완전한 구조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 그리고 역할도 완전한 동사, 절에 그러면 쓰는 게 와시 이끄는 절의 가장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해하셨어요? 여기까지. 그러면 관계 조사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힘들어? 아직은 괜찮죠? 수업한 지 얼마 안 됐어요? 한 20분밖에 안 됐어요. 안 믿어지지? 그럼 이제 관계부사는 뭘까? 마찬가지야. 접속사 역할을 하는 기능을 가지면서 동시에 무슨 역할을 한다? 부사, 내용상 반복되고 있던 부사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관계부사입니다. 그러면 부사는 문장의 주요 성분이었더라? 아니었더라? 아니었더라.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 관계부사가 입고 있는 종속절은 완전한 절이 나온다? 부족한 절이 나온다? 완전한 절이 나온다. 부사만 빠져있는 상태가 되었을 테니까. 그럼 이제 일단 개념을 완성해 보도록 할게요. 두 문장이나 절을 이어주는 무슨 역할을 하면서 네, 접속사의 역할을 하면서 내용상 반복 또는 중복되고 있던 무엇을 대신한다? 부사나 부사구의 표현을 대신하는 것이 바로 관계부사가 되겠습니다. 관계부사 이끄는 절은 앞에 있는 명사, 선행사를 끊어주기 때문에 무슨 절의 역할을 한다? 네, 형용사, 절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관계부사가 이끄는 절은 뒤에서 부사만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완전, 불완전, 완전한 절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지, 현민아. 네, 뭐가 그렇지, 현민아? 자고 말이야. 내 목소리, 졸음을 부르는 목소리니, 현민아? 얼른 채워놓은 게 맞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문장을 이어주는 접속사 역할을 하면서 내용상 중복되는 부사나 부사구를 대신해주는 역할. 관계부사가 이끄는 절은 앞에 있는 명사를 끊어주기 때문에 형용사 절의 역할을 하게 되고 종속절에서 부사만 빠져있기 때문에 완전한 절이 이어지게 된다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종류를 같이 또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엄청나게 많은 부사가 존재하고 있지만 간단하게 4가지로만 정리해 두었습니다. 시간, 장소, 이유나 원인, 그리고 방법. 당연히 선행사는 시간과 관계는 명사, 장소와 관계는 명사, 그리고 이유. 선행사는 한 가지로 고정되어 있으니까 외워주세요. 뭘 쓰면 될까? 네, the reason. 방법도 역시 고정되어 있죠? 뭘 쓰면 될까요? the way. 그럼 이제 시간 관계 부사는 뭘 쓰면 될까? when. 장소 관계 부사는 뭘 쓰면 될까? where 쓰시면 되고요. the reason은 뒤에 뭘 쓰면 될까? why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the way는 일단 관계부사가 뭐가 존재하고 있대? how가 존재하고 있는데 마지막 방법은 별표를 3개를 그려주세요. 왜 그럴까? 그렇죠. 방법 관계부사는 선행사인 the way만 썼는지 아니면 how만 썼는지 결정을 해야지. 두 가지를 동시에 다 쓰고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 쓸게. 방법 관계 부사는 the way 뭐 선행사만 쓰든 쓰던 쓰거나
아니면 how라는 관계 부사만 하나씩 쓴다. 더, 웨이, how 뭐쭉 이어져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그리고 밑에다 하나 더 툭툭 쓸게 얘들아. 밑에다가 모든 관계 부사는 관계부사 대수로 바꿔 쓸 수 있다 라고 쓰시면 모든 관계부사는 다 대수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이때 대신 관계부사라고 불러줘야 여기까지가 기본 관계부사입니다. 그러면 이제 또 지워도 될까? 아직 안 썼구나. 얼른 쓰세요. 또 이제 친절하게 다 치워주는 게 있습니다. 시작을 해볼 예정인데 이거 있어요. 다 썼어 얘들아? 다 썼나요? 그럼 지워도 될까? 자, 일단 지우고 볼게요. 아직 뒤는 안 했어요. 간단한 예문을 하나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개부터도 역시 연결시키는 방법 안 하는 게 좋겠지. 근데 빨간색이야.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선민이가 집을 한 채 샀는데요. 거기에 소희가 살고 있습니다. 자, 일단 두 문장이 보이죠? 내용상 반복되고 있는 거 찾아주세요. 첫 번째 문장에 뭐? house. 두 번째 문장에 뭐? it. 두 문장을 하나로 연결시킬게. 그럼 일단 house가 일반 명사니까 선행사로 잡히는 게 좋겠지. 두 번째 문장에서 it은 무슨 역할이었지 얘들아? 목적어. 그러면 선행사가 house, 사물이고 목적격이니까 일단 뭘로 고칠래? 불러주세요. 현민, built a house. 다음에 이거 뺄게. which 또는 that. 그리고 나서 소희, lived 어디까지 써야 돼? in까지 써야 돼. 그치? 그러면 which와 대신 무슨 격? 목적격. 그럼 뒤를 볼래? 소희가 살았었는데 이는 단어가 뭐라고? 전치사. 는 항상 뭐가 나와 있어야 돼? 목적어인 명사가 있어야 돼.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여기는 완전한 절이야 불완전한 절이야? 불완전한 절이야. 그래서 벌써 써? 목적격, 관계, 대명사를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이 상태에서 위치어 대신 뭐 할 수 있다? 목적격이네요. 생략해도 괜찮다. 그러면 한 번 더 고쳐볼게. 원래 이 이시 뭐의 목적어라고 했지? 전치사 in의 목적어라고 했으니까 사실은 in, 이시, 한 세트라는 소리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한 세트를 같이 앞으로 보내보도록 할게요. 불러주세요. 안민, built a house. 다음에 in 무슨 격이 필요해? 목적격이 필요해. a house는 사물이니까 뭘 쓸래? which 또는 get을 쓰면 어때? 안 되죠. 왜 안 된다 그랬지? 왜냐하면 관계되면서 get은 모든 쓸 수 없기 때문에 전치사들은 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전치사 in까지 같이 나와 있는 상태가 되면 관계대명사는 which만 쓰게 됩니다. 그럼 이제 남은 거 다시 불러주세요.
So he lived. in 쓰면 안 돼, 안 돼? 안 되죠. 왜 안 돼? 이미 같이 앞에 나가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어요? 여기까지는 관계 대명사 이용해서 상승장으로 고쳐봤습니다. 다시 원문으로 돌아와 얘들아. 현민이가 집을 한 채 샀어요. 소희는 그런데 그 집에서 즉 거기에서 살고 있습니다. in it을 한 단어로 붙이면 뭐와 같아지게 될까? 거기에서 there로 바꿔지게 될 수 있죠. there는 거기에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의 종류가 무엇이다? 부사입니다. 그러면 공식 하나 만들어 볼 수 있을까, 얘들아? 전치사 in 플러스 대명사 is를 하나로 고치더니 there라고 하는 부사가 되죠. 그 말이 무슨 말일까?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한 단어로 고치면 뭐가 된다? 부사가 된다는 소리죠. 그러면 in 플러스 위치는 전치사 플러스 뭐의 조합? 관계 대명사의 조합.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부사가 된다고 그랬으니까 전치사랑 관계 대명사가 만나면 뭐가 될 수 있을까? 뭐가 될 수 있을까? 관계 부사가 될 수 있다는 소리죠. 그렇죠. 그러면 in 위치를 하나의 관계 부사로 고칠 수 있다는 소리가 되겠네. 고치려면 뭘로 고치면 될까? 앞에 대명사가 a house, 장소네요. 뭘로 쓸까요? 네, where라고 하는 장소 관계 부사로 고쳐지게 됐어, 얘들아? 그래서 여기 뭐가 보이더라? 관계 부사들은 어떻게 바꿔쓸 수 있다?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로 바꿔쓸 수 있다. 질문. 전치사 뒤는 관계 대명사는 항상 무슨 격이다? 목적격이다. 그리고 모든 관계 부사는 다 선행사가 시간, 장소, 이유, 원인이나 방법, 사람이 있어 없어? 없지. 그러면 여기 쓸 수 있는 관계 대명사는 뭐밖에 없겠니? 네, 위치밖에 없다는 소리죠. 그래서 모든 관계 대명사는 관계 부사는 전치사 플러스 위치의 목적격 관대 형태로 바꾸실 수 있게 됩니다. 그 중에 이유와 방법은 각각 선행사가 고정이었지. The reason, the way. 그러면 앞에 붙어있는 전치사도 거의 다 고정되어 있겠네? 그치? 이유 원인을 설명하는 가장 대표적인 전치사가 뭐가 있더라? for which. 한번 바꿔쓰게. 방법도 이런 방법을 할 때 전치사 우리 앞에서 뭘 붙였더라? in the way하고 붙였지? 그러니까 여기도 전치사 뭘로 고정되어 있겠어? in으로 고정되어 줄 수 있겠죠. 얘들아, 나머지 시간과 장소의 무게 대명사 가진 선행사는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그냥 전치사 플러스 위치로 시간 관계 부사, 장소 관계 부사를 바꿔쓰게 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어? 이해했어, 얘들아, 여기까지? 그러면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지금 26분이니까 잠깐 쉬어. 나머지 연습 문제 그리고 바 통에 있는 기본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1번 내가 보낼 수 있는 친구들 뭐였을까? 1번 위에 있는 거 쓰면 되겠죠? 말고 쓸 수 있는 다른 거 말해봐. 후 써도 괜찮고요. 아니면 잘 써도 괜찮고요. 꿈이 이끄는 관계에서들이 앞에 있던 친구를 설명하고 있으니까 AM 절이 되겠고 이어지는 절에는 뭐가 빠져있니? whom I can trust. 뭐가 없어? 목적어 빠졌으니까 아 얘는 목관대가 맞구나 라고 확인할 수 있게 되겠죠. 다음에 2번 문제. 부엌에 있는 탁자 어떤 걸 쓸까? 위에 거 아래 거. 위에 아래. 2번 아래 거. 왜 아래 걸 써야 되지 얘들아? 일단 대신 정체가 뭐다? 관계대명사 무슨 격? 주격. 원래 이 자리에 뭐가 있었다? 선행사인 뭐 테이블이 있는 상태다. 그러면 뒤에 있는 동사는 어디에 수를 맞춰주면 될까? 앞에 있던 똑같았던 선행사의 명소에 맞춰서 동사의 수를 결정하면 되기 때문에 저 테이블이 3인칭 단수니까 스탠드 그냥 쓰면 되니 안 되니? 안 되는 거죠. 그래서 S가 붙어있는 아래 거, 두 번째 걸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대신 빠지면 뒤에 뭐가 없다. 뜻이 없으면 뒤에 뭐가 없다? 주어가 없다. 그럼 대신 무슨 격이구나?
주격, 관계, 대명사이구나. 된 말고 뭘 써도 괜찮다. 위치를 써도 괜찮다. 됐어, 얘들아? 다음에 엄마가 배우인 소년. 부럽다. 어떤 거 쓸까요? 위에 거, 아래 거? 위아래. 아래. 왜 1번은 안 돼? 후는 무슨 격이거나 무슨 격으로 쓰이는 관계대명사야? 주격이나 목적격이야. 그 말은 무슨 말이지? 이걸 쓰려면 뒤에 뭐나 뭐가 없어야 한다? 주어나 목적어 없어야 하는데 뒤로 봐봐. 주어 있어 없어? 있어요. 비동사는 목적어 필요해 안 필요해? 안 필요해. 그럼 후를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뭘 쓰면 된다? 밑에 있는 후를 써주면 됩니다. 후지는 무슨 격이다? 소유격. 봐봐 얘들아. 소유격 공개 대명사가 쓰이고 있으면 특징이 뭐냐면 빼고 봤을 때 얼핏 보면 문장이 어때? 완전한 상태인 것처럼 보이는데 주로 앞에 전사나 특정한 수식어가 없이 주어인 명사 그냥 딸랑 나와 있게 되는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그럴 때 뭘 쓰면 된다? 호주라고 하는 소유 공개 대명사를 써주시면 됐나요? 너무 쉬운 걸 자세히 설명하죠? 신현에서 그래요. 네 번째 문제 풀어주세요. 내가 본 가장 재미있는 영화 뭘 쓸까? 위아래. 위? 위아래. 위. 왜? 아래는 왜 안 되는데? 선행사가 뭐지? The most interesting movie. movie는 사람이야, 사물이야. 사물이기 때문에 who를 쓰면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겠다. 그래서 여기 첫 번째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포인트 2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꾸 헛소리하면 때린다, 동나. 다음 1번 뭘 쓸까, 동민아? 네. 포인트 2의 1번이에요. 네. 대을 쓸까? what을 쓸까? 분석을 해볼까요, 그러면? 뭘 써야 될지? 일단 문장 전체는 동사가 무엇인가? 네. is가 전체 문장의 동사가 되겠네요. 그러면 앞부분이 몽땅 뭐라는 소리겠어? 주어라는 소리인데 지금 주어가 단순 명사가 아니라 절의 형태를 가지고 있죠? 접속사가 이끄는 절인데 그러면 남아있는 종속절만 먼저 분석을 해볼까? I want to do. 나는 원해요. 뭐 하길 원하죠? 하기를 원하는데 to do가 지금 자기 목적어 있는 상태야? 없는 상태야? 없는 상태야. 그럼 여기는 불완전한 절이라는 소리가 되겠지. 불완전한 절을 이끌고 있는 상태는 여기는 기본적으로 관계 대명사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대시 관계 대명사로 쓰이면 얘는 일반 관계 대명사이기 때문에 항상 앞에 뭐가 있어야 돼? 선행사의 명사가 있어야 하는데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럼 일반 관계 대명사를 쓸 수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뭘 쓰면 된다? 일반 관계사가 아닌 상관대 what을 쓰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1번은 what이 되겠습니다. 이해했어 얘들아? 그래서 what이야. 동민아 이해하셨어요? 네. 그러면 2번도 같이 동민이가 해보도록 할게요. 뭘 쓸까요? 더블 which. 왜? 가장 빠른 판단의 기준. 뭐라 그랬어 얘들아? what을 쓰려면 앞에 선행사의 명사 보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지만 지금 나와 있잖아. 그럼 what 쓰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지? 그래서 여기는 더블 which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which가 이끄는 절이 which부터 어디까지였을까? within까지였겠죠. 그럼 which는 무슨 격이었을까? 왜? 이미 준 나와 있는 형태고 I am reading에서 내가 읽고 있는 게 무엇인지 있어 없어 얘들아? 없죠? 뭐가 없나요? 목적어 빠져있는 불완전한 절이기 때문에 which는 목관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which 말고 뭘 써도 괜찮다는 소리겠니? 네. 또는 뭐 해도 괜찮다? 생략을 해도 괜찮다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됐어 얘들아? 그럼 빠르니? 다음에 3번. 3번 문제 동윤이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Do you understand? that 또는 what 무엇을 쓸까요? that that의 정체는 일반 관계대명사 아니면 1번 접속사. 언제야 접속사야? 관계대명사라면 that은 일반 관계대명사이기 때문에 뭐가 있어야 할까 앞에?
선행사의 명사가 있어야 하는데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그럼 얘는 뭐다? 쓸 수 없는 상태가 되겠구나. 스키즈를 볼래? 선생님이 설명했는데 뒤에 설명한 게 무엇인지 목적어 있어? 없어? 없잖아. 뒤에 불안정한 상태로 관계 대명사가 필요한 상황인데 선행사까지 없으니까 뭘 써줘야 되겠다? 성관대 what을 써줘야. Did you understand? 에서 understand 동사가 what부터 explained까지가 몽땅 무슨 역할을 하고 있었다? 목적어인 명사, 절의 역할을 하고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해했어, 얘들아? 오케이. 그러면 여기는 꼭 복습으로 숙제할 때 읽고 나서 뒤에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넘어가서 주의할 관계대명사에 쓰인 여기 볼게요. 포인트 3번. 안 풀고 넘어가는 건 숙제가 되겠습니다. 아까 했던 거들아 This is the hotel in which we are staying 에서 이는 단어의 종류가 뭐다? 전치사. 그럼 위치는 무슨 격이다? 목적격이다. 생략을 하면은 된다 안 된다? 목적격이기는 하지만 전치사 뒤에 있는 관계대명사 목적격은 생략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생략하지 못하는 경우 which를 대시로 바꿔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that을 쓰지 못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아까 설명했던 것들이죠. 이어서 이걸로 관계부사를 전치사 플러스 목적격 관계대명사까지 고치던까지 연습을 했습니다. 그럼 포인트 3번 역시 지금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포인트 3번까지만 일단 풀어주세요. 그리고 포인트 4도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보겠습니다. 1번 내가 기다리고 있는 작가 뭐라고 쓰면 될까 루아나? I'm waiting. 첫 번째 걸 쓰시면 되겠네요. 전치사 for 뒤에 목관대 폼이 있는 형태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치사가 먼저 나중에 목적격 관계 대명사가 나와 있으면 지금은 선행사가 the writer 사람이었기 때문에 위치가 아닌 폼을 쓰고 있다는 거. 하나 더. 원래 사람이 선행사고 목적격이면 뭘 쓸 수 있더라? 폼 또는 뭘 써도 괜찮았지? 목적격일 때 선행사가 사람이면 풀을 써도 괜찮지만 전치사 뒤에 있는 목적격일 때는 홈만 써줘야 한다는 거 이거 기억해 주세요. 전치사 플러스 홈 이걸로만 고정입니다. 선행사가 사람일 때 그리고 선행사가 사물이면 전치사 뒤는 항상 뭐만 나오게 된다? 위치로만 고정되어 준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행사가 있고 뒤에 전치사가 있으면 위치만 쓰면 되고 사람 선행사가 있고 전치사가 있으면 홈만 쓰면 다음 2번 그가 언급하고 있는 보고서 예지 두 번째 리포트 자체가 무엇을 언급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 구 표현이고요. 원래 he's reporting to가 원래 앞에 뭐가 있었을까? which나 that이라고는 목관들을 가지고 있는 형태였는데 목적격 관계대명사라서 지금은 생략되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to를 앞으로 보낸 상태라면 which를 꼭 써서 해야겠죠.
왜? 전치사 뒤에 있는 문번에는 생략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생략하는 그래서 첫 번째는 틀린 표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번은 소윤이가 보도록 하죠. 네, 1번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갔던 그 극장 to which를 하나의 관계부사로 고치면 뭐가 될 수 있을까? 네, where라고 하는 장소관계부사로 바꿔쓰게 될 수 있었습니다. 다음에 이번에 설명하지 않았던 포인트사 관계대명사 계속적 문법을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쉽게 말해서 컴마 찍고 난 다음에 관계사 절이 나와 있는 거 우리는 관계사 계속적 문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게 일반 관계대명사절과 어떤 게 다르냐면 간단한 예문 가지고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I have three sons who are nurses 라는 문장이 있고요. I have three sons, who are nurses. 있다고 치자. 1번 문장과 2번 문장이 뭐가 다를까? 일단 딱 생김새로 봤을 때 차이가 하나가 뭐가 있더라? 컴마가 있고 없고의 차이지. 1번 우리가 일반적으로 배웠던 관계 대명사 표현입니다. 관계 대명사는 뭐 한다고 그랬더라? 뒤에서 앞에 있는 누굴 꾸며주겠다? 선행사를 꾸며주겠다. 그럼 꾸미는 게 먼저야? 나중이야. 꾸미는 게 먼저라는 소리가 되겠지. 이설수 해석을 하면 나는 간호사인 아들을 명령했다. 세 명이 있다는 소리가 되겠지. 2번은 콤마가 보이지? 그럼 뭐 해야 돼 얘들아? 한번 끊어야 하는 소리가 되겠지. 그럼 어디를 먼저 좀 해봐야 돼? 앞에 있는 1번이 먼저. 나중에 컴마 빗자리가 2번으로 해석되어지는 소리가 되겠죠. 그럼 해석을 하면 나는 일단 아들을 명령했다. 세 명이 있는데 그 아들은 다 직업이 무엇이다? 간호사 그러면 1번과 2번의 가장 큰 차이점. 두 문장 중 내가 총 몇 명의 아들이 있는지 알 수 있는 문장은 몇 번이었어? 네, 2번 문장이 하나의 차이이지만 위에 1번은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직업이 간호사인 아들은 3명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고 2번 문장은 일단 아들은 3명이 있는데 그 아들이 다 직업이 뭐가 된다? 간호사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게 계속적 용법과 일반 한정 용법의 가장 큰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마 얘들아. 콤마 찍고 이어지는 관계사 계속적 용법은 주로 어떨 때 쓰냐면 이게 적어 넣으세요. 1번 선행사가 고유명사일 때. 콤마 찍고 이렇게 관계사가 계속적 문법으로 나오게 되고요. 두 번째, 선행사가 일반 명사가 아니라 앞에 있는 절의 일부 또는 전체가 선행사일 때 우린 주로 이렇게 관계사를 계속적 용법으로 쓰게 앞에는 절에 이어서 추가적인 정보를 준다는 개념을 쓰는 것이 바로 관계사 계속적 용법이기 때문에 특정한 경우에 고유명사가 있거나 앞에 있는 문장의 절이나 일부가 선행사를 바뀌면 이렇게 관계사를 계속적 용법으로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기억할게. 뭐가 있냐면 쓰는 경우 말고 쓰지 못하는 경우를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대명사를 계속적 용법으로 쓸 수 없는 것. 관계사는 네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꼭 암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미 아까 하나 배웠지? 뭐 배웠더라? 절대 컴마도 있으면 안 되는 관계대명사. 네, 절대로 쓰시면 안 되고요. 또 자체가 이미 선행사를 가지고 있는 관계대명사 뭐가 있을지 what 절대로 컴마 뒤에 이어지고 있으면 안 되고요. 이번에 관계 부사들 중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것은 안 되냐면 why 쓰시면 절대로 안 되고요. 마지막 하나 how도 역시 절대 콤마 뒤에 이어서 계속적 문법으로 쓰시면 안 되겠습니다. 이 네 가지 꼭 암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됐어? 그러면 잠깐 여기는 예문을 해보도록 할게요. 밑에 보세요.
We met Federer, who is a great tennis Federer, who is a great tennis player. 문장에 나와 있죠? 우리는 페더러를 만났는데 페더러는 특정한 사람의 이름이지 얘들아. 고유, 명사, 선행사. 그래서 뭘 찍었니 얘들아? 콤마를 찍고 이어서 그는 엄청난 뛰어난 테니스 선수야 라고 추가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고유 명사 선행사가 있으면 주로 콤마 찍고 관계사를 계속적 용법으로 쓰게. 다음 두 번째, 역시 얘만 보도록 할게요. He received perfect tennis scores, which surprised us a lot. 그는 완벽한 테니스 점수를 받았는데, 기록을 했는데 그 사실이 우리를 엄청 많이 놀라게 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한 사실 자체는 앞에 있던 그가 완벽한 테니스 스코어를 받게 되었다는 그 사실이 됐지. 앞에 있는 절 전체가 선행사로 쓰이고 있어서 이렇게 한 찍고 관계사를 계속적 문법으로 이어주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계속적 문법에 선행사가 쓰게. 그다음에 역시 바로 옆에 있는 문제 풀고 확인하고 난 다음에 수업을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 써요. 네, 그래서 서운할까봐 내가 또 추가 퀴즈를 준비했지. 너무 잘했지. 들어줬나? 어렵지 않니? 들어준다. 소희야 정신 차리고. 그러면 다 풀었겠지들아. 1번 I don't like Freddy. 뭘 쓸까? 컴마, who 또는 which. 거짓말을 나기 자주 하는 게 누구야? 프레드죠. 프레드는 사람이니까 뭘 쓰면 되겠어? who를 쓰시면 되겠네요. 고유, 명사, 선행사여서 콤마를 찍어 넣습니다. 다음에 2번 Jack came home late last night. Blank made his mom angry. 엄마를 열받게 한다는 뭐지? 앞에 있던 사실 자체가 다 선행사였기 때문에 콤마를 찍고서 위치로 받아주시면 되겠죠. 다음에 3번 Who is wearing a yellow dress? 노란색 드레스 입고 있는데 엄청 비쌉니다. 뭐가 비싸지 얘들아? 드레스가 비싼 거니까 뭘 쓰면 될까? which. 왜 대신 쓰면 안 된다고 얘들아? 그렇죠. 콤마 대는 쓰지 못하는 관계 대명사이기 때문에 쓰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모두 확인했습니다. 집에 가서